60살 이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져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게 너무 많아서입니다. 집은 젊을 때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좋은 가구도 들여놓았고 냉장고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집은 넓어졌는데 왜 마음은 더 좁아지고 답답할까요? 왜 편안한 소파에 앉아 있어도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허전할까요? 우리는 평생을 더하기만 하며 살았습니다. 돈을 더 벌고, 집 평수를 늘리고, 인맥을 넓히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다릅니다. 쌓는 건 젊을 때의 행복이지만 비우는 건 나이 들어 얻는 자유입니다. 오래 붙잡은 것들이 당신을 가장 먼저 늙게 만듭니다. 집안 가득 쌓인 물건들, 끊지 못한 관계들, 가슴 속의 후회들. 그 모든 짐이 지금 당신의 남은 삶을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행복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의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베란다 창고 깊숙한 곳, 장롱 위, 서랍 구석구석.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아마 1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물건이 절반은 넘을 겁니다. 우리는 참 많이도 모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랬습니다. 물건이 귀하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버리는 것은 죄라고 배웠습니다. 나중에 다 쓸 데가 있다고, 아껴야 잘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초등학교 때 썼던 낡은 일기장, 아들이 받아온 개근 상자, 딸아이가 처음 쳤던 피아노 악보들, 시집 올 때 해왔던 무거운 목화 소미불, 며느리가 오면 쓰겠다고 찬장에 모셔둔 고급 그릇 세트. 그뿐만이 아닙니다. 언젠가 살이 빠지면 입겠다고 남겨둔 10년 전의 코트. 비싸게 주고 샀지만 유행이 지나 입지 못하는 등산복.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지만 내 취향이 아니라 포장도 뜯지 않은 물건들.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세월이었습니다. 치열하게 살았던 당신의 젊음이었고 자식을 키워낸 훈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버리면 그 시절의 나까지 사라질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른이 된다는 핑계로 너무 많은 것을 등에 지고 살았습니다. 그 물건들은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과거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먼지 쌓인 그림자 속에 파묻혀 정작 오늘의 내가 쉴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집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모두 자라 제 둥지를 찾아 떠났습니다. 북적거리던 아침 풍경은 사라졌고 저녁 식탁은 단추해졌습니다. 집안은 고요합니다. 그 텅 빈 공간에 덩그러니 남겨진 물건들을 봅니다. 예전엔 저 물건들이 내 삶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장식장에 가득 찬 양주병이, 서재에 꽂힌 수백 권의 책이 나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나를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거야?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60세가 넘으며 인생이 한 번 텅 비는 순간이 옵니다.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사회적 직함이 사라지고 자녀들마저 떠난 후 그제야 우리는 생애 처음으로 진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많은 짐을 안고 나는 남은 생을 어디로 가야 할까? 앞으로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곁에 두고 무엇을 내려놓고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이 바로 다운사이징의 출발점입니다.
다운사이징은 단순히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군더더기를 걷어내는 일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는 과정입니다. 내 삶의 알맹이를 찾는 작업입니다. 마음을 먹고 쓰레기 봉투를 펼쳐봅니다. 하지만 막상 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발견한 낡은 손수건 한 장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쓰시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버이날 삐뚤빼뚤하게 써준 카네이션 카드 하나도 차마 찢을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게 힘든 이유는 명확합니다. 물건 속에는 우리의 눈물이, 땀이, 사랑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은 마치 내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처럼 아픕니다. 내가 잊혀지는 것 같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정리는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뜨겁게 사랑해주는 일입니다. 물건을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기억이 영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창고 속에 처박아 두고 잊어버리는 것이야말로 그 추억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내주어야 할 때입니다. 사진을 찍으십시오. 그 물건에 담긴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고 디지털 공간에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물건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십시오. 고마웠다. 그동안 내 곁에 있어 줘서 행복했다. 마치 작은 제사를 지내듯 마지막 인사를 나누십시오. 자녀들의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쓰던 일기장, 상장들 가져갈래? 10중 8구는 필요 없다고 할 겁니다. 엄마,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라며 웃을 겁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자식이 필요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그것은 자식의 짐이지.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물건이 사라진다고 해서 당신이 자식을 사랑했던 그 마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하나둘씩 비워냅니다. 처음엔 아깝고 서운합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꽉 차 있던 책장이 비워지고 발 디딜 틈 없던 베란다가 깨끗해집니다. 그 빈 공간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바람이 통합니다. 공간에 여백이 생기자 마음에도 여백이 생깁니다. 물건에 치여 살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일은 이 창가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셔볼까? 오래전에 그만두었던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 새로운 상상이 시작됩니다. 짐이 많으면 사람은 과거에 살게 됩니다. 물건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지키느라 에너지를 씁니다. 하지만 짐을 비우면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과거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현재와 미래가 들어옵니다.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방이 무거우면 여행은 고생길이 됩니다. 풍경을 볼 여유도 없이 무거운 가방을 끌고 다니느라 지쳐버립니다. 인생이라는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을 비워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짐을 비워야 낯선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정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우울한 과정이 아닙니다. 남은 생을 가장 자유롭게 여행하기 위해 가방을 다시 싸는 일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준비입니다. 물건을 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비우는 일입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어보십시오.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반대로 만나고 오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고 기가 빨리고 머리가 아픈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는 정 때문에, 일이 때문에, 혹은 체면 때문에 수많은 관계를 억지로 끌고 왔습니다. 동창회 안 나가면 뒷말이 나올까 봐 억지로 나갑니다.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의 이야기를 꾹 참고 들어줍니다. 나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지인에게도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웃어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60이 넘었다는 건 더 이상 나를 소모시키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내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관계의 가지치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나쁜 사람이라서 끊어내는 게 아닙니다.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꼭 싸우거나 절교를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관계의 온도를 조금 낮추면 됩니다. 다음에 밥 한 번 먹자는 말에 억지로 약속을 잡지 마십시오. 긴 저녁 식사 대신 짧은 차 한 잔으로 만남을 줄이십시오. 전화를 받지 않아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우아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미안해. 요즘 내가 좀 피곤해서 쉬고 싶어. 마음 써줘서 고마운데 이번에는 참석하기 어렵겠어. 솔직하고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쓸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관계가 사라진 자리에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대화할 시간이 생깁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충만한 시간입니다. 집을 줄여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살아온 집, 익숙한 동네와 이별하는 일입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큰 나무, 매일 저녁거리를 사러 가던 슈퍼마켓 사장이, 아이들 유모차를 끌고 걷던 공원 산책로, 오랜 세월 함께한 이 공간은 마치 가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이 서글픕니다. 이때는 반드시 작별 의식이 필요합니다. 도망치듯 급하게 떠나지 마십시오. 시간을 내어 집안 구석구석을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방마다 들어가서 가만히 벽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이 방에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었지. 이 부엌에서 따뜻한 밥을 지어 먹으며 우리 가족이 행복했지.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 집이 나를 지켜주었지. 집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십시오. 그리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며 눈에 담으십시오. 이것은 공간과의 이별이기도 하지만 그 공간 안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옛날의 나와 작별하는 일입니다. 잘 보내주어야 잘 떠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고마워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집, 새로운 동네가 당신을 반갑게 맞아줄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서는 더 단순한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나이 들어서 집을 줄이고 짐을 버리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젊어서 더 성공했더라면 늙어서까지 큰 집에 살 텐데 하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듯이 인간도 과거의 껍질을 벗어내지 못하면 내면이 죽어간다. 껍질을 벗는 것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 껍질을 벗어야만 새로운 속살이 자라납니다. 다운사이징은 결핍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본질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넓은 평수가 당신의 품격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비싼 가구가 당신의 안락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좁은 공간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찻잔 하나를 두고 마시는 차 한 잔이 더 깊은 행복을 줍니다. 복잡한 거치애를 걷어내고 삶의 알맹이만 남기는 것. 그것은 추출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비워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남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과거의 후회로부터의 자유, 불필요한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버린다는 건 잃는 게 아닙니다. 다시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 깨끗한 공간에 이제는 물건 대신 당신의 이야기와 웃음과 평온함을 채우십시오. 지금 당신의 방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의 가방은 지금 들고 떠나기에 충분히 가벼운가?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어내는 데서 옵니다. 삶이 복잡하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무언가를 더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반대로 무언가를 빼십시오. 오늘 당장 큰 것을 버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서랍 속의 낡은 영수증 한 장이어도 좋습니다. 연락처 목록에 이름 하나여도 좋습니다. 마음속에 맺혀 있던 미움 하나여도 좋습니다. 그 아주 작은 비움이 당신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돌아가는 길, 당신의 어깨가 너무 무겁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깃털처럼 가볍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비움으로 더 충만해지는 하루 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댓글로 편하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인생 청춘은 언제나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청춘은 당신의 두 번째 황금기를 응원합니다.